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 인사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주 한 주 한 주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는 분명히 제가 포인트를 현재 시장이 과매도 상황이다. 연준의 기조가 바뀔 것이다. 물론 저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조금 더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증시의 어떤 뭐 차트상의 그러한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뉴스상 분위기를 봤을 때 상당히 뭐 과매도 상황이다. 지금 이제 바닥이다. 이러한 기분, 이러한 분위기들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퍼져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연준의 기조가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실제로 증시가 상당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때가 됐다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단순 반등이란 쪽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미증시는 연이틀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상당히 상승을 보여줬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도이치방크의 짐 리드 투자 전략가라는 사람이 증시가 확실히 과잉 매도 상태에 도달한 데다가 중앙은행들이 조만간 비투기파적 자세로 선회할 수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심리 진작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자, 심리 진작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증시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분은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 주 전을. 이게 사람이 이제 좀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 당시의 기분과 그 당시의 나의 어떤 심리 상태, 이것들을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상승을 할 때 이 뉴스를 보면은 그렇지, 지금 확실히 과잉 매도고 이제 좀 비둘기파로 돌아설 것 같고 상승을 보여줄 것 같고, 이러한 심리가 상당히 컸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때가 됐다 파 말고 단순 반등 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과매도에 의한 반작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나온다. 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어,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마이클 크레이머 설립자라는 분이 내가 보기엔 지난 주말까지 주식이 과도하게 매도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 한번 숏커버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움직임을 꽤 자주 보고 있다. 뭐 어쨌든 나는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여러분께 들었냐면, 저 역시 이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단순히 그 과매도에 의한 반작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당분간 이 연준에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시가 빠졌다고 해서 연준 의장이 나와서 뭐 이제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추고 좀 이게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어떤 무거운 정책의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제 증시가 좀 빠졌다고 해서, 물론 뭐 단순하지 않습니다만, 증시가 빠졌다고 해서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불과 뭐 한두 달,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2%대로, 인플레이션이 2%대로 돌아가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력하게 할 것이다. 뭐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증시가 빠지고 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좀 나온다고 해서 아, 이거 좀 알겠습니다. 좀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뉴스에서처럼 조만간 비둘기파적 자세로 선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자, 또다시 보시면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예전에 뭐 7월 달, 8월 달만 해도 이거 인플레이션이 고점이 아니야? 라면서 증시가 상승하다가 응, 아니야 하고 빠지고,
자, 다시 또 이거 뭐 연준의 기조가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계속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 이게 제가 지난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있었죠. 물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증시 보시면 이제 뭐 연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오를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락, 오를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락,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우린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을 꽤 자주 보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고점이다라고 하면서 상승. 그리고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제 더 이상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하지 않고 뭐 빅스텝 정도, 0.5% 정도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승하다가 자이언트 스텝 맞고 하락하고 이러한 움직임. 최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최근에 좀 더 보면은 그 지난주 증시 상승이에요. 이번 주 아니에요. 지난주 증시 상승의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은 사실 이것만 보면은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일단 호주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과 달리 0.25% 포인트를 인상했어요. 여기 보면 이 0.25포인트 인상하는데 그치면서 중앙은행들의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부자 감세 정책을 열흘 만에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약간 증시 상승의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엔에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유엔에서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을 좀 자제해 달라라고 호소를 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근본적인 그 정책이 조만간 비둘기파적으로 자세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봄직한 어떤 그러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 시점에서의 차트를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자, 우리 코스피 말고요.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해외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고요. 우리가 대략 뭐 요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여기서 급 반등이 나왔죠. 이 급 반등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가볍게 한번 볼까요? 보면은 한 5%, 6%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준 거죠. 다우 지수가 6%가 올랐으니까요. 나스닥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 정도 보면 되거든요. 나스닥 역시도 저점을 찍고 양봉 그다음에 갭상승까지 보여줬어요. 갭상승까지. 자, 그래서 나스닥 지수 역시 한 대략 6%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S&P 500도 마찬가지죠. S&P 500도 이렇게 보시면 저점에서 뭔가 우리가 이 저점이라는 게 보세요. 과거에 보시면 여기가 전저점이잖아요. 이 부분이 전저점인데 여기요. 그런데 이 전저점을 계속 버텨주고 상승해 주다가 깼단 말이에요. 여기서 깨고 하락을 하면 전저점이 깨졌다. 이거 하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양봉 뜨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전저점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대를. 그러고 나서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중앙은행에서 혹은 연준에서 강력한 긴축, 강력한 금리 인상을 좀 돌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주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트를 보더라도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네.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네요. 우리 차트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무서웠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고가에서 이제 상승 반등을 주다가 빠지고 반등 주다가 빠지는데 이 빠지는 폭이 거의 뭐 12%, 13% 코스피 지수가 13%나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뭐 양봉 여기서 이제 음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가를 찍고 상승을 역시 한 5에서 6% 사이 정도 상승을 보여주니까 이 얼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희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시 상승의 어떤 이유를 그렇게 우리가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 역시 이렇게 코스닥 지수는 상승이 거의 7%에 육박하게 상승을 보여줬네요.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이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저가를 찍고 나서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 이러한 게 지난주의 분위기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분위기가 이랬었어요. 자, 상승 시점 차트를 한번 같이 확인해 봤는데 자, 그러나 예상을 벗어난 고용 지표로 인해 미증시가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예상입니다. 예상을 벗어났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연준에서 뭐 기조를 피벗할 것이다. 그러니까 긴축의 어떤 강력한 긴축에서 살짝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고용 지표가 뭐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재밌는 게 일단 고용 보고서가 충격이다. 충격의 휘청 나스닥이 3.8% 무려 3.8%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 고용 보고서가 충격이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너무 안 나왔다. 고용이 처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고용 상황이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 고용 상황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탄탄해. 이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게 충격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준에서 이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연준에서 긴축 고삐를 조금 늦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막 하락을 하고 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상황이 너무 다 나빠질 것 같다라고 보이니까 긴축의 고삐를 좀 늦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다 했던 건데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고용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다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연준에서 이거 긴축을 좀 늦춰도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상당히 뭐 그 연착륙, 경착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착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짝 좀 조절할 수 있겠다.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고용이 너무 좋아. 이것 봐라. 고용이 상당히 좋네. 계속해서 고용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긴축을 늦출 필요가 없겠어. 더 고삐를 단단하게 잡아야겠어.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이 탄탄하게 나오면서 7일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 지수가 2.11%나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2.8%나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3.8%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우리 장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진짜 뭐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작살이 난 겁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이제 박살 난 거죠, 박살.
자, 고용이 좋은데 증시가 하락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9월 고용 보고서가 설명해 드렸지만 상당히 견조한 고용 지표, 견조하게 나오니까 긴축 속도 조절론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 속도 조절론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기대감이 꺾이니까 예, 증시가 이제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사실은 한 달 전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뉴스를 좀 찾아봤거든요. 자, 함께 보시면 9월 3일 뉴스예요. 9월 3일. 자, 뉴욕 증시가 일단 8월 고용 호조에도 하락 마감. 자, 이때는 보시면 좀 타이틀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고용 보고서가 충격이다. 자, 이 충격이라는 거는 고용 보고서가 너무 잘 나온 충격의 휘청. 잘 나와서 충격인데 이때는 고용 호조에도 하락 마감했다. 고용이 호조가 떴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다가 타이틀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호조가 됐는데 왜 하락 마감했지? 약간 이러한 뉘앙스를 품고 있죠. 8월 고용 보고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겠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그 맞춤법이 틀렸네요. 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현상, 기조는 똑같죠. 자, 다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용이 호조가 나왔어. 좋아야 되는데 하락 마감했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하지 못했다. 고용이 호조니까 이때 약간 이 힌트가 나온 거죠. 호조이니까 그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호조니까. 그래서 최근 이제 저번 주에 호조니까 나스닥이 하락한 겁니다. 기대가 꺾인 거죠. 연준에서 계속 오늘 같은 얘기하고 있죠. 연준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긴축의 고삐를 좀 늦출 것이다가 와장창 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패드워치라는 금리 인상 예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드워치가 상당히 잘 맞아요. 자, 연준이 11월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죠. 이게 만약에 11월 달에도 이렇게 하면 무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예요. 4차례. 정말 엄청난 긴축입니다. 엄청난 금리 인상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이 이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80%가 넘게 올랐어요. 전날 70%고요. 그 전에는 5대5로 비슷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가 이제 300에서 325bp, 그러니까 3.25%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0.5를 올렸을 때 375bp가 되죠. 이게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 19.6%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더 올랐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올랐다는 얘기죠. 80.4가 81점 몇으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400bp, 그러니까 11월에도 0.75를 해서 금리가 4%가 될 확률이, 될 예상이 81%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한 달 전에는 0.5가 80%, 0.75가 10%, 그리고 한 주 전에는 35%, 그리고 64%, 그리고 하루 전에는 이걸 보면 되겠네요. 하루 전에 80.4%, 19.6%, 그리고 오늘 제가 확인했을 때는 81점 몇 %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0.75를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달에.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0.75가 또 나오면 4%. 지금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한국은행에서 0.5%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현재 금리 차이가 0.25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3%가 됐죠.
그래서 미국이 3.25니까 0.25로 줄었는데 만약에 11월 달에 0.75%를 미국이 단행한다. 그러면은 바로 4%, 3% 이렇게 1%의 금리 차가 발생하고요. 이 금리 차가 발생했을 때의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그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의 오픈 채팅방,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팍스경제 TV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 뭐 무료방 해갖고 이제 채팅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상승 시점에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혹시 저점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혹은 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울 때의 힌트들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드렸냐? 주식 신호등 자 하고 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215포인트 뭐 이렇게 마감했는데 아쉬운 점이 오전에 상승 동력을 오후에 잃고 하락했다. 역시 그대로 치고 올라가 주기에는 동력이 좀 부족한 시장입니다. 자, 그래도 당장 FOMC 등의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자, 여기서 포인트. 자, 위에는 차트로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이따가 차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당장에 대응을 하실 분들은 상승 시 2250포인트 1차 2250포인트 그리고 이후의 전략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걸 기준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찍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잘 맞추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시장에 잘 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더 자세한 내용 내일 방송 후. 그러니까 내일 방송 제가 목요일날 방송하니까 이 내용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 방송 후에 링크를 올려드리고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어려운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이러한 시장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바로 아래 이 QR코드 아래쪽에 QR코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를 켜셔갖고 이렇게 그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이렇게 비추시면 카메라를 보시면 뭐가 이렇게 뿅 뜰 거예요. 이게 뿅 뜨면 여러분들 그걸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주식신문 최진혁 대표로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이동하는 최첨단 QR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이 QR 코드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이제 스캔하시면 나오고요.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냥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뭐 광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게 제가 준비할 거예요. 비밀번호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2187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2100포인트 되니까 2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 되니까 2100. 자, 코드는 2100 누르시고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인 안내해 드리고 자, 오늘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한 잔 떠 오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히 잘 들어오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차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계속 설명해 드린 대로 뭐 장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 해 드릴 테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현재 시점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지난주에 어땠고 상승을 저점에서 했고 여기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차트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도치 형태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오픈 채팅방 멤버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해 드렸는지 한번 여러분들께도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긋겠습니다. 이게 그 차트가 후행성이라고 하시면서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이제 걸어온 어떤 그 주가의 걸어온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뭐 차트를 맹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시적인 부분,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고요. 그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위아래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다가 선을 그었는데,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 코스피 일봉입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를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다 보면은 이 중단 정도, 이 위의 선과 아래 선의 중단 정도에서 상승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 아래까지 떨어지고 상승을 보여줄 땐 또 중단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지지해 주니까 여기서는 또 다시 이 상단, 그래서 이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 부분을 아래로 돌파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2021년 고점이 대략 한 6월 달 정도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락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선의 상하단을 깨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7월 달에서 이 8월, 그러니까 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이 상승이 만약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이 2550포인트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줬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위쪽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대각선,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상승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때가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략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거의 뭐 12%, 1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진 거죠. 왜? 이 추세를 지금 타고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더 빠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추세의 하단, 그러니까 거의 뭐 214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상승을 보여줄 때, 이렇게 상승을 보여줄 때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기 이렇게 중단 라인을 그었어요. 이런 식으로 중단 라인을 그어서 아까 보여드린 메시지, 아까 보여드렸죠 잠깐, 2250포인트를 1차로 수익 실현을 해라, 익절을 해라, 이렇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린 게 이러한 관점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은 지지고요. 이 부분 지지고 상승, 그다음에 저항, 여기서 뚫고 내려오니까 더 하락하죠. 더 하락하고 이 위쪽 중단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하니까 더 올라갔고요. 여기선 다시 하락을 하고요. 여기서 아래로 돌파하니까 더 떨어지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차적으로 익절을 해라. 그러니까 다 익절하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상승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처럼. 여기처럼. 그래서 전체 다 익절을 하지는 마시고 이 부분에서 자, 일부 익절을 하시고 만약에 더 상승하면 나머지 부분을 수익을 챙기면 될 것이고요. 거기서 만약에 꺾여준다. 꺾여주면은 그때 나머지를 뭐 이익 실현하든지 아니면은 본전에서 정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들 뭐 예측해서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이 중단 라인이라는 게 이제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보시면은 고가가 2253, 여기서는 2250. 제가 말한 포인트가 정확히 2250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에서 좀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기회는 언제 올 것이냐? 언제 올 것이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만약에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이게 그대로 하락한다고 보면은 거의 2090포인트, 2100포인트가 살짝 깨지는 위치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중단 정도에서 일단은 조금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갖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2100포인트를 그대로 뚫고 지금 이 현재의 하락 추세가 바닥으로 아래 하락 추세의 선 있죠. 요 선, 파란 선. 이 파란 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와 버린다.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란색 선 아래쪽이 위쪽 지지가 되니까 아래쪽이 지금 아래로 뚫려 있는 거라서 지금 이 하락 추세의 선으로는 보기 힘들고 뭐 주봉이라든지 제가 지금 걸었죠. 주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내려왔을 때 제가 지금 밑에다 그어 놓은 거는 대략 2020포인트 정도거든요. 일단 이 정도까지 저항을 좀 보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일단 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일단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아까 일봉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요 정도 포인트 방금 설명해 드린 그 정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또 단기적인 전략이고 좀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연준이 기조를 좀 전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연준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연준의 입에서 나오면 좀 늦은 거 아니냐. 사실 연준의 입에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데 지난주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가 그거죠. 혹시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러한 기대로 올랐던 게 사실인데 그러고 나서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정말 우리가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을 좀 늦출 것이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말이에요. 관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예측해 갖고 그 뭐 발바닥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혹은 뭐 머리 꼭대기 정수리 꼭대기에서 매도를 해 갖고 수익을 크게 챙기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 얘기를 좀 제 방금 한 얘기를 좀 명심하시고 확인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항상 보는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매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차트를 보고 굉장히 좀 상당히 상황이 안 좋구나라고 인식을 하실 거고요. 저를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띄엄띄엄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 빨간색 선 있죠? 이 선이 그냥 5월 이동 평균선이라는 거고요.
멀봉입니다. 자, 크게 뭐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그냥 이 중간중간에 이 캔들이라는 이 뭐 이렇게 네모난 게 있죠. 이 네모난 긴 모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빨간색 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빨간색은 아니죠. 뭐 자주색이지만 그냥 빨간색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관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주가가 상승할 때를 먼저 볼게요. 자, 이 상승할 때를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의 위쪽에 캔들이 위치해 있고요. 자, 이번엔 하락할 때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의 아래쪽에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하락할 때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해서 위쪽에서 캔들이 끝났다. 이러한 게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안 보이죠? 이달도 빨간색 양봉이지만 이 빨간색 선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 달은 그 위에서 시작했지만 마감은 밑에서 했고요. 역시 밑에서 상승하지만 뚫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현재도 역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아래로 내리꽂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만 보셔도 현재 주식 매매를 활발하게 해야 하는 타이밍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단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현재 주식 신호등이 빨간색이다. 여기서는 살짝 주황색 불, 이 부분에서 살짝 주황색 불이지만 우리가 주황색 불이라는 건 뭡니까? 갑자기 신호등을 봤는데 주황색 불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불로 바뀔지 녹색불로 바뀔지 예측하고 출발했는데 만약에 빨간불이에요. 그럼 사고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파란색 불로 바뀔 차례인데 빨간색 불로 바뀔지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럼 뒷차에서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행하면서 주황색 불에선 서행하면서 이게 상승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러면 파란불로 바뀐 거니까 진입하시고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주황색 불이에요. 여기가 주황색 불인데 여기서 바뀌는 신호를 봤더니 빨간색 불이야. 멈춰 서고 중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코스피 차트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해외 증시 차트로도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이 방송 시작하고 약 한 38분, 39분, 뭐 40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신호등이라고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 뭐 언제 주식을 좀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신호를 드리고 있고요. 장 시작하고 여러분들께 시황 드리고 장중에 시황 드리고 그 다음에 장 마감했을 때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핸드폰 여러분들 들고 계시다 보면은 문자 많이 오잖아요. 뭐 어느 달에 몇백 프로 수익이 났고 함께 하세요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종목 주고 뭐 무료 추천주 이러면서 저는 지금 3월 달에 런칭을 하고 지금 4, 5, 6, 7, 8, 9, 10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매수해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저한테 들어오는 이런 한 장의 수익도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단 한 푼도.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지금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 더욱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현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고 전략을 드릴 수 있어요. 종목을 드리지 않고요. 종목을 드리지 않고 매번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실제로 오픈 시스템방에 들어왔던 분들이 나가십니다. 왜 종목을 안 주지 하고 나가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왜 저 사람은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뭐 그러지 하고 나가요. 근데 이후에 시장이 빠지고 하락을 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때쯤이었나 하락을 할 때 제가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서 드리니까 어떤 분이 저 다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해서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팔았던 가격보다 오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뭐 싫은 소리를 하고 나가셨던 분이 계신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을 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종목을 계속 팔아 놓은 상태, 현금화인 상태에서는 뭐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안 좋은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괜찮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다시 매수를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하락을 해서 뭐 손실은 늘어나셨을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큰 어떤 뭐 큰이 아니고 뭐 이런 한 장의 어떤 이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러한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셔 갖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공부 많이 하거든요. 아니 물론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직업이니까 매일매일 그냥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할 수 있고 또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또 팀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또 다른 이제 그 전문가분들께 같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 시장을 또 분석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어떤 진심이 여러분들께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코드 비밀번호 코드 2100 말씀드렸죠? 예, 그거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 갖고 네, 함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차 한 잔씩 하시고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방에 들어오셔 갖고 인사해 주시면은 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차 한 잔 갖고 오셨나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좀 가지고 또 왔어요. 한국은행에서 석 달 만에 또 빅스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준금리가 2.5에서 3%가 됐어요. 0.5%. 그래서 초유의 5연속 인상으로 물가와 환율을 방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네, 다음 달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잠깐 봤더니 20일 정도 남은 FOMC 회의에서 0.75를 올리면 0.75를 올리게 되면 또 1%의 격차가 생기는데 이 환율 방어가 될지 그리고 이 물가 역시도 원자재 가격이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 하면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저번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를 했을 때도 하기 전날에 제가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0.5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25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0.5를 했는데 그때 0.5라고 이번에도 0.5를 좀 했어야 하지 않나. 사실 전 내심 0.75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빨리 뭔가 달려나가고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다 잡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올리다가 오히려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좀 알 수가 없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작년 8월 이후에 1년 2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2.5% 포인트가 뛰었습니다.
자,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0.25포인트로 현재 줄었지만 11월 초에 다시 1%로 커질 듯. 이거는 연준에서 0.75를 이제 올릴 거라는 거를 이제 기정사실화 해놓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 보시면 앞서 이제 2020년 3월 16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0.5%를 한 번에 낮추는, 이것도 빅스텝이 아니라 빅컷, 이제 1.25에서 0.75가 됐고요. 같은 해 5월에 추가로 또 인하를 해서 2개월만 0.75포인트를 내렸거든요. 2개월 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개월 동안 0.75를 올리고 막 이래갖고 아까 이게 봤던 것처럼 1년 2개월 동안 2.5%나 뛰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금리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꼭 증시 아니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 자산들이 있으면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이 사전 예고 지침,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깨버렸어요. 이게 이제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 이제 뭐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6% 올랐는데 2달 연속 낮아지긴 했는데 이 5%대 중반에서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올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격차는 계속 커져만 가고 현재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뭐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3%가 됐고요. 빨간색 보이시죠? 약간 연하긴 한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3.2오고 그다음에 11월에 4가 되고 12월에 4.5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3이 됐고 11월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미국과의 기준금리의 격차를 좀 줄여나갈 수 있을지, 이것들도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은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QR코드 스캔하셔갖고 주식신문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00 누르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